하루 동안 고고학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를 여행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끌과 중절모를 챙겨서 떠나요. 고대 미스테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국 남서부에 도착했습니다. 뉴멕시코 앨버커키 외곽에 있는 차코 캐년으로 향해요. 이 황량한 지역은 덥고 건조합니다. 아나사지족의 고대 유적을 방문하기 위해 이곳에 왔죠. 한때 번성했던 문명이었지만 미스테리한 종말을 맞이했다고 해요. 몇 킬로미터를 하이킹하면 협곡 한가운데에 돌로 지어진 주거지, 건축물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800개의 방이 있고 5층 높이가 넘는 10세기 복합 건물인 푸에블로 보니토입니다. 건물은 사암으로 만들어져 아름다워요. 이 단지에 접근하기 위해 주민들은 650km에 달하는 도로망을 만들었는데 그중 일부는 폭이 9m나 됩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지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나사지는 기원전 100년부터 약 1600년까지 이른바 포코너스 지역을 통치했어요. 이 기간 동안 콜로라도, 뉴멕시코, 유타, 애리조나를 포함하여 77,00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지하 의식 공간인 거대한 키바 안에 서 있으면 아나사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져요. 과학자들은 나무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아나사지족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뭄은 23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기간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영양실조부터 식량과 자원을 둘러싼 전쟁에 이르기까지 아나사지족의 생계에 분명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3만 명이 고향을 버리고 떠날 정도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사람들이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국자는 도자기 그릇에 담겨 있었고 곡물 창고에는 식료품이 가득했어요. 마치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수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가뭄이 번성했던 이 사회가 사라진 이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요. 인류학자들이 선조 푸에블로인이라고도 부르는 이들은 모범적인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평화롭고 조화롭게 함께 살았죠. 하지만 그들의 건축물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벽 위에 높은 곳에 정착지를 건설하여 다른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벽과 기타 보안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최근 고고학자들은 선조 푸에블로인의 뼈 화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문명이 끝날 무렵 상황이 꽤 나빠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지역 지도자들은 공포에 기반한 방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기 시작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미스테리이며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굴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목적지가 정말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전히 뉴멕시코에 있는 블랙워터 드로우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이곳은 클로비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국립 선사 유적지입니다. 클로비스족이 미국에 거주한 가장 오래된 인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들은 베링 해협을 건너 얼음이 없는 길을 따라 미국 남부 평원까지 내려온 최초의 인류로 추정됩니다. 클로비스 사람들이 이 땅을 돌아다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샘물이 흐르는 호수에 매머드, 거대한 나무늘보, 검치호랑이, 오늘날보다 훨씬 큰 들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방문하게 될 고고학 유적지는 클로비스 사람들이 큰 동물을 사냥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 마리의 매머드 뼈와 선사시대 조상들이 매머드를 사냥할 때 사용했던 석기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 일부는 마지막 빙하기 말인 1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클로비스 인구의 실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한 가설이 제시됩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마지막 150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부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과도한 사냥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악화됐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큰 유성이 북미 대륙을 강타했고 이것이 기후를 변화시켜 클로비스족이 생존을 위해 남쪽으로 이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다음은 태평양으로 날아가 신비로운 이스터 섬으로 향합니다. 이 섬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4m 높이의 얼굴 조각상부터 이 지역에 살던 라파누이족의 갑작스러운 실종까지요.
아나케나루 섬에 접근합니다. 섬의 북쪽 해안 흰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죠. 연구원들은 이 지역이 라파누이족의 첫 번째 정착지 중 하나라고 믿고 있어요. 남아메리카에서 4,800km 이상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섬에서 1,6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 세상의 끝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기원전 800년경 최초의 인류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섬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대부분 황무지입니다. 해변에서 발굴한 구덩이에서 라파누이의 몰락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됩니다. 숯, 도구, 뼈 등 사람이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는 쥐의 뼈였어요. 빙고! 인간이 이스터 섬에 도착했을 때 쥐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쥐는 인구 멸망에 크게 기여했을 거예요. 쥐는 야자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섬의 자연 식물을 점차적으로 해치우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단서가 있어요. 유전자 데이터를 살펴보면 남미 사람들이 1722년경에 라파누이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단에게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은 더 고립된 다른 집단에게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외래 집단과의 접촉은 질병을 가져왔고 이는 라파누이의 종말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이 나라는 한때 기원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위대한 크메르 제국의 본거지였어요. 이곳의 유적은 웅장합니다. 주요 발굴지는 메콩강을 따라 지어진 앙코르 평원입니다. 이 거대한 유적지는 당시 가장 중요한 크메르 도시였어요. 참고로 앙코르는 크메르어로 수도라는 뜻이에요. 크메르인들은 앙코르와 제국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도로망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최대 100만 명의 인구가 크메르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해요. 앙코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화 이전 도시였어요. 현대의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크메르인들은 또한 뛰어난 건축가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쌀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죠. 또한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거의 800km에 달하는 복잡한 고속도로와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와 같은 종교적 건물의 복잡한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설하는 데 30년이 넘게 걸렸고 거의 2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과거에는 탑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덩굴로 뒤덮인 사원으로 이루어진 미로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온 동료 연구원들처럼 이 문명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이 지역의 기후와 관련이 있어요. 강한 몬순으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인프라, 특히 크메르족이 생존을 위해 크게 의존했던 수자원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지역 갈등과 이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5세기 말 크메르 제국은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강력한 힘이 약화되었을 수 있어요. 많은 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많은 것을 배우셨죠?